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계 정세를 한눈에 바라보는 시간, 지금 지정학의 창을 열어봅니다. 이조이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 즉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직접 탄을 날렸습니다. 헌법소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지금 3심제가 아니라 사실상 4심제를 한다는 겁니다. 3심제에서 대법원 판결이 끝나고 난 뒤에 헌법소원을 하면 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서 다시 권리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4심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관련해서 재판을 해가지고 최종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라도 헌법재판관들을 대거 더불어민주당 쪽 사람들로 추천시켜서 4심제를 이끌어가지고 이재명의 무죄를 이끌 것이다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었습니다. 3심도 모자라 4심까지 열어두자는 발상이라니 참으로 친절한 제도 설계 아닙니까? 여기에 조이대 대법원장이 바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행정처도 이 건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문제로 제기했고 그래서 법원 행정처 차장도 국회에 나와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대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는 반발하고 있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은 오늘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헌법소원 도입과 관련해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과 국가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수기 끝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원이 국회와 소통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저번에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다. 사법권을 법원에 맡긴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 권리 구제보다는 희망 고문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리 구제라 쓰고 끝없는 소송이라 읽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오늘 아침에 조이대 대법원장이 그냥 패싱할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기자들이 도어 스태핑 형식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문제다 이렇게 한 것은 3심까지 마무리하는데 그게 마무리로 끝나지 않고 또다시 항소를 하고 또 헌법소원을 하게 되면 이게 또다시 대법원을 지나가서 바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법소원. 이렇게 되면 3심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4심제가 되고 또 하나 한 사람을 목표로 이재명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이재명이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5개 재판 가운데 지금 유죄가 나올 것이 확실히 보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4심을 열어가지고 마지막에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성향의 재판관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이재명에게 유리한 최종 판결을 내려가지고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사법 코스라면 이보다 더 노골적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입법을 막을 방법이 안 보인다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조이대 대법원장은 아직 종결은 아니다. 그 사이에 또 대법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국회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김우정 법원행정처장도 어제 국회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비공개로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 출석해서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재판소원 도입은 헌법 개정 사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 개정 사항이다. 법률 개정만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재판과 관련해서 헌법 제101조 제1항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아니라 4심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로 간다는 겁니다. 또 제2항에서는 대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법원임을 명시하고 있다. 사법권의 행사인 재판은 법원에서 하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이 최종심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까지 3심 재판을 거친 패소 당사자에게 새로운 불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사심의 실질적인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계속 다투게 되고 분쟁 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을 극히 저해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나 국민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큰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이 경제적 강자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1심에서 3심을 거쳐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검사가 재판 소원을 제기하면 당사자는 또다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제101조는 주권자인 국민이 이러한 사태를 막고자 국민 스스로를 위해 둔 장치다 이렇게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장 적은 장치를 설계한 건데 이걸 굳이 바꾸려고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장치를 국민 이름으로 허무는 아이러니, 참으로 기묘한 풍경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법외국제 신설, 이것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외국죄, 여기에 대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질서나 국민 피해가 막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계속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외국죄,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 또는 경찰이 법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판사를 또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재판을 잘못했다는 경우, 예를 들어 이재명에게 유죄를 줬을 경우 그건 법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법외국죄다. 또는 검사에 대해서도 이재명을 기소했는데 그것도 법을 왜곡해서 기소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라니. 사법 독립은 어디에 두었는지 묻고 싶습니다.